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넷플릭스를 국내에 소개할 때 늘 붙는 수식어와도 같은 작품이 두 개 있잖아요. 기묘한 이야기, 네. 그리고 종이의 집. 맞습니다. 네. 이게 스페인 원작이라고 하던데, 이 종이의 집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작으로 공개됐잖아요. 네. 네. 관심을 많이 모았었는데, 근데 흥행은 좀 안 되는 것 같다고 해요. 그렇죠. 지난 24일 날 공개했죠. 네. 그래서 공개한, 이게 이제 부제가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이라고 해서, 스페인과는 다르게 이제 유일의 분단 국가이잖아요. 시장 상태인 한반도가 통일한다는 가정하에 2025년, 남북회담이 열리고 공동경제구역이 생긴다. 그래서 2020년 9월에 조폐국을 터는 설정인데요. 원래 이게 은행을 터는 드라마인데 조폐국을 터는 설정으로. 네, 그래서 한반도의 갈등은 세계적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에서 독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을 공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리메이크다 보니까 원작 내용을 너무 많이 따라갔어요. 네. 근데 그게 따라가는 건데, 예를 들면 기존에 이제 도쿄 역할을 했던 전종서 씨가 화자로 내세워서 하지만 실제로 이제 오리지널 작품에서는 이 도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이제 약간 2인자처럼 나오고 박혜수 씨의 역할 베를린이라든가 이주태 교수 역할이 크게 또 비춰지면서 이게 또 사랑의 맹목적인 그런 또 열정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이제 좀 갈등을 해소하는 정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종이의 집을 봤던 사람들한테는 전혀 새롭지 않고 오히려 약간 반감되는 스토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종이의 집을 모르던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게 그런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만들었던 작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그 스토리를 가져오다 보니까 좀 어색한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직 시즌이 전부 공개된 건 아니고요. 예, 절반 정도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다 보고 나야지 이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최근에 나왔던 한국 오리지널 중에서도 여기는 굉장히 기대감이 컸던 컨텐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화제성을 가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원작 종이의 집을 보지 않은 상태인데 이 종이의 집 하면은 항상 메인 화면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탈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리메이크작에서도 탈을 쓰나요? 예, 탈을 쓰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되게 세계관 확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회탈을 씁니다. 예, 하회탈을 쓰고 우리의 하회탈. 그렇죠. 예, 고유의 탈인데 누가 누군지 인질인지 그리고 인질범인지 알 수 없게 만들지만 사실 또 하회탈이라는 게 우리 민속 놀이 중에서 또 어떤 하나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걸 얘기하면 너무 많은 걸 얘기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탈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용이. 그렇군요. 아마 넷플릭스가 좀 뭐랄까 기대감을 갖고 리메이크한 작품일 것 같은데 아직 국내에서 큰 반향이 없다니까 새로운 그 시리즈 계속 공개될 테니까 좀 지켜볼까요? 이제 아직 마무리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아마 보고 나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요즘 장마 기간이라 비도 많이 오고 밖에 놀러 가기도 힘든데 한번 주말에 저도 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넷플릭스의 대작인 종이의 집도 한국 버전으로 리메이크한 넷플릭스. 그만큼 아시아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놓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27일 날 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에서 토니 자메치카우스키 넷플릭스 아시아 태평양 사업개발 부사장이 아시아에 이제 계속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제 동남아에서의 그 가입자 증가가 네. 지금 한 15% 비중입니다. 전체 비중에서. 전체에서 15%. 160만 명 중에서 예, 네. 15% 정도 되는데 지금 신규 가입자들이 대부분 아시아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계속 특히나 또 한국 콘텐츠가 아시아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종이집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반응이 낮더라도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아시아에서 가입자들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올해 신규 가입자 증망 680만 중에서 네. 79%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아시아 쪽에 콘텐츠를 투자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국 지역에 콘텐츠 투자를 줄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 수는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반면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 중에 거의 80%에 육박하는 신규 가입자가 아시아에서 창출된다니 그만큼 아시아에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인지 이 국내에서도 이 OTT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국내 최초로 OTT 시상식이 열린다면서요? 네, 19일이죠. 이번 달 19일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스포츠 조선 주최로 청룡 시리즈 어워즈가 열리는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OTT들에 대한 콘텐츠도 포함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룡 시리즈 어워즈 측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영상 시장 속에서 이제 오리지널 시리즈 제작 투자가 계속 주목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드라마나 예능의 방송사 콘텐츠만 이제 머물렀던 시상식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굉장히 또 한국에 많이 열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작 투자 콘텐츠를 확장하는데 이들에 대해서 단독적인 시상식을 개최하려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 백상예술 대상이었죠? 거기서도 네네. 이 OTT 시리즈가 수상하는 이례적인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징어 게임이 대상과 연출상을 받았었고요. 네. 예술상, 예술상 세 가지를 받았고, 네. DP가 이제 드라마 작품상과 남자 조연상, 그리고 네. 남자 신인 연기상 받았고, 네. 소년심판이 극본상을 받아서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들이 거의 휩쓸다시피 했었죠. 네. 이게 방송사들도 하우스 프로덕션이라고 하죠. 네. 네. 자사가 만드는 프로덕션을 자회사처럼 만들면서 기존에 공중파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런 드라마 작품들을 OTT를 통해서 선보이면 단순히 국내에서만 시청자 그룹이 머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장점이 있어서 그런가 되게 적극적으로 이 OTT를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던데, 자, 이렇게 처음으로 열리는 청룡 시리즈 어워즈, 어떤 OTT 작품들이 수상 후보군에 오를까요?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OTT들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시즌, 애플 TV 플러스, 왓챠, 웨이브, 카카오 TV, 쿠팡 플레이, 티빙 등의 이제 한국에서 서비스되는 국내 드라마와 예능을 모두 대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작품상과 남녀 주연상, 조연상, 신인상, 그리고 예능 부분도 같은 식으로 이제 모든 13개 부분의 시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 하고요. 네. 이게 이제 사실 2013년에 미국에서 에미상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이제 방송 관련 상을 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2014년 넷플릭스의 하우스 오브 카드랑 오렌지 이즈 뉴 블랙을 시상을 하면서 사실 이제 9년 정도 됐거든요. 네. 한국은 이제 한 9년 이후에 이제 드디어 OTT들에 대해서 컨텐츠를 인정하고 이제 상을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작품들이 좀 눈에 띄세요? 1년 사이니까요. 네. 지금 저번에 상을 받았던 DP도 저는 또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넷플릭스 작품도 있는데 애플 TV 플러스의 닥터 브레인이라든가 아니면 또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왔던 콘텐츠들도 분명히 인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왓챠에서 나왔던 조초소 같은 경우들도 충분히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느 때보다도 이 OTT 플랫폼에서 방송되는 콘텐츠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청룡 시리즈 어워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2주의 화제 영상 소개해 주셔야죠. 톰 크루즈가 돌아온 탑건 매버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제인 것 같습니다. 아, 톰 크루즈가 돌아왔군요. 탑건 매버릭. 네. 네. 어떤 내용이에요? 진짜 톰 크루즈를 스타덤에 오르게 한 1986년작 탑건의 후속편인데요. 이제 미 해군 조종사 훈련학교에 이제 교관으로 나오고요. 아, 이번에는 교관으로. 네, 다른 동료들은 다 이제 뭐 사성 장군을 달았는데 네. 본인은 이제 아직도 대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 파일럿들을 가르치고 어떤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 마지막 임무를 받게 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36년 후의 후속작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거의 이제 올해 나이로 60 정도 됐거든요. 정말로 스턴트 없이, 정말 그 힘든 액션을 다 치르는 게 영화에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톰 크루즈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흥행 1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전 세계 흥행 10억 달러요. 이제 1조 2천억을 본 거죠. 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개봉 8일 만에 200만 명을 돌파했는데 네. 이게 기세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요. 롱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페북에서는 네. 오직 이 얘기밖에 요즘 없어가지고 좀 심심할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이 본 사람들이 봤니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36년 만에 탑건의 후속편으로 돌아온 건데, 이렇게까지, 인기를 끄는 이유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콕 집어서. 톰 크루즈와 그리고 이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한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이 OTT 시대에. 네. 극장에서만 봐야지 느낄 수 있는 어떤 희열과 감동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대부분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네. 큰 스크린이나 아니면 네. 아이맥스 아니면 뭐 돌비 같은 화려한 사운드가 있는 곳에서 보라고 하는 정도로 네. 사실 만약에 TV에서 봤으면 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비행기를 탄 것 같은 아니면 실제로 배우들이 네. 정말 저거를 그대로 연기하는 듯한 그 감동이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 이제 사회에서 이제 60세면 그래도 많이 이제 중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성세대고 중장년층이 된 거죠. 그렇죠. 중년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네. 그 후배들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고 그 임무를 완수하는 모습들이 네. 어떤 비슷한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한테 어떤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저희가 앞서서 넷플릭스 얘기도 하고 또 OTT 시상식 얘기도 하면서 주로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죠. OTT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해 왔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이 OTT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희열을 쫓는 시청자층이 또 있더라. 맞습니다. 네, 아이러니하면서도 이 콘텐츠의 세계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무궁무진한 것 같기도 하네요. 1985년에 네. 그 비디오 테이프 시장이 극장을 위협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홈비디오 시절이 네. 있었어요. 네. 그때 그런 견해를 깨고 나온 작품이 탑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극장은 아직도 살 수 있다. 그래서 꺾이던 극장 매출이 1986년에 다시 네.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36년 후에 OTT 시대가 됐다고 사람들이 외치는 시절에 네. 아직 극장은 죽지 않았다라고 보여주는 탑건 매버릭이 나왔다는 게 네. 너무 좀 묘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무슨 명언 같아요. 아직 극장은 죽지 않았다. 노병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